성장의 기회를 빼앗아 놓고서 경쟁에서 지면 사라져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프로 MVP 선수가 재입학을 했어요. 그럼 감독은 어떤 선수를 쓸까요? 당연히 프로 MVP 선수를 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포지션의 유망주는 3년 동안 벤치만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졸업한 유망주에게 실력이 없다, 경쟁에서 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과연 경쟁일까? 기회를 안 주는 게 경쟁일까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경쟁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수가 와도 국내 선수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AI가 들어왔어도 AI보다 뭐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값싼 외국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도 국내 제품이 경쟁력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과연 경쟁일까요? 그게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관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은 그런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 선수라는 건 적어도 그 종목에서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1% 안에 드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경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 선수가 와도 국내 선수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과연 경쟁이냐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해봐야 성장한다. 이거는 경쟁이 성립될 때 얘기입니다.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경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A 선수가 있고 B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각기 장점과 단점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선수 중에 감독이 골라서 기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선수의 출전 기회는 처음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두 선수의 실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죠. A 선수를 기용해야 될 상황에서도 B 선수를 기용할 겁니다. 왜? B 선수가 더 월등하게 앞서니까. 상황이고 뭐고 가리지 않아도 오히려 B 선수를 기용하는 게 더 승리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게 경쟁에서 이겨낸 겁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제도는 어떻죠?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외국인 선수가 실제 경쟁을 하고 있나요? 경쟁을 하긴 해요. 근데 국내 선수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외국인 선수하고 경쟁을 합니다. 왜? 대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리그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경쟁을 해서 그 포지션의 선수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나요? 반대였어요. 그 포지션을 볼 선수들이 원래 그 포지션의 유망주로 코온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을 택해서 바꾸게 됩니다. 농구에서는 원래 센터를 했었는데 슈터로 프로에 와서는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요. 왜? 센터는 외국에 더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니까. 축구에서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K리그 가면 외국인 선수들이 다 공격수 하니까 공격수를 안 하려고 한다고. 배구는 어떻죠? 아포지 스파이커는 아예 뽑지도 않죠. 그렇지 않다면 국가대표에 뽑힌 아포지 스파이커가 소속팀에서 다른 포지션을 보던 선수만 계속해서 뽑는 일이 왜 벌어지죠? 양준혁 전 선수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선발층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양준혁이 뭐 옳았냐고 그 얘기를 해요. 야구는 좀 나아요. 농구는 그런 분석도 안 해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외국인 선수하고 국내 선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 연봉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선수들 연봉이 왜 올랐을까요?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희소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외국 선수는 그 정도 하는 선수 외국에는 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줘도 온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외국인 선수가 더 저렴한 거고 육성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보통 신인 뽑았다고 그 신인이 바로 직전력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몇 년 동안 육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외국인 선수의 경우는 없는 거죠. 다른 데서 다 해놓은 걸 데려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거 경쟁이라고 한다? 자, 배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10억씩 받는다 그러면은 국내 프로팀들은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내 농구나 배구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선수풀이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만 해도 몇만 명 단위예요.
100배가 차이 나는데 이거를 노력하면 해결이 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배구에서 아포지스 파커예요. 드래프트 때가 다가오는데 어차피 안 뽑힐 것 같아. 아포지스 파커는 다 외국인 선수가 하는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배구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택해요. 그럼 또 아포지스 파커의 다른 선수가 봐야겠죠? 그 선수도 똑같은 선택을 해요. 이러면 점점 풀이 좁아지는 거예요. 풀이 좁아지면은 재능 있는 인재 확보가 안 돼요. 재능 있는 인재 확보도 안 되고 선수 숫자가 안 되면은 어릴 때부터 대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팀이 몇 개 있고 경기를 뛴 선수가 있어야지 그 대회가 성립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경기 경험도 못 치른 채 성인 무대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야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 여자 배구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를 갑니다. 가서 경력이 10년씩 많은 그 베테랑들 상대로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뛰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을 쌓지를 못했는데요. 그 희대의 천재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왜 천재일까요? 나올 환경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스포츠에서 그렇게 천재가 많은 것 같나요? 야구는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한국에도 오히려 뒤지지 않았어요. 축구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는 받쳐주는 선수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옆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어떤 에이스여도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배구 선수인데 토스가 안 올라온다. 스파이크 못 때려요. 축구에서 공격수인데 패스가 안 들어온다. 슛 못해요.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항상 갔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천재에 의존해 왔어요. 천재한테만 다 몰아주고 모든 부담도 짊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자, 고졸 선수가 프로에 데뷔하면은 최용만 선수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박지수 선수의 예를 봐도 그래요. 아직 고등학생일 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힘이 안 붙어요. 성장기가 끝나고 뼈가 굳어야지 힘이 붙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몸이 변하는 그 시기에 실전 경험을 제대로 못 해본다는 게 경기감을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벤치에 앉혀둬요. 프로 선수를 학교에 넣어놓고 그걸 경쟁이라고 하면 그게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왔기 때문에 선수가 없고 선수가 없으니까 남은 그나마 괜찮은 선수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랑 비슷한 기량의 신인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가격은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외국에서 선수 와가지고 채우면 된다. 좋으시겠죠. 당장 우리 팀에 좋은 선수 하나 와가지고 전력에 보탬이 되니까 상대팀에도 오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들을 많이 버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선수들 연봉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왜 그만큼 하는 선수도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수를 또 못 만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돈 더 주고 데려가야지. 그게 이유예요. 근데 다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자 농구는, 그리고 남자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출범 전에 농구 대잔치 세대가 가장 활약이 좋았던 세대예요. 그리고 프로화를 하고 외국인 선수가 오기 시작하더니 남자는 세계 분대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여자도 4강이었는데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배구에도 똑같은 현상이 보여요. 배구는 2005년에 프로화를 했고 그때 김연경 선수가 데뷔를 했죠. 그 언저리에 데뷔한 선수들은 어느 정도 활약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한테 맡길 포지션을 아예 뽑지도 않았으니까. 농구에 똑같은 현상이 보여요. 94년생들이 국가대표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데 그 선수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외국인 선수제가 없었거든요. 다른 종목도 똑같은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 농구의 경우에 WNBA 선수들이 한국 리그에 왔습니다. WNBA면 거기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 최고급의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전 뛰고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 그걸 경쟁을 한다. 이런 거죠. KBL에 스테판 커리 갖다 놓으면 그게 경쟁인가요? 학살이지? 그 경험을 하는 건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거는 경쟁이 성립될 때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국인 선수 확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하는 선수가 뛰면 되지. 그런 논리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수익을 내는 리그가 아니에요. 야구는 어느 정도 그나마 자생력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도 모기업에서 들어온 돈이 100억대예요. 돈을 벌고 있는 리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저찌 자급자족은 되겠다 이 정도지. 모기업에서도 광고도 받고 이러면 농구 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런 국내 리그들이 왜 존재하냐? 그냥 국내 스포츠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 실업팀들 지자체가 운영하죠. 그것도 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그거를 당장에 경기력, 흥행이 나쁠 건 없죠. 근데 흥행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인 선수를 흥행을 하면은 학생 선수들은 어차피 내가 저기 가도 자리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먼저예요. 그럼 다른 길을 택하죠. 또 이렇게 점점 선수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수준되는 선수는 안 나오니까 외국에서 한 명 더 데려오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점점 주전이 다 외국인 선수로 채워지는 리그가 되겠죠. 그럼 국내 기업이나 지자체나 여기 돈으로 외국 선수들 먹여 살리는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 선수층이 단단해져야 돼요. 국제대회에서도 외국인 선수 데리고 나갈 건 아니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제도는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9명이 뛴다고는 하지만 솔직한 말로 투수조가 야수조만큼 있잖아요. 그럼 거의 뭐 20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 중에 3명, 4명 있는 거예요. 배구 2명이죠. 농구는 1명, 2명. 그래도 주전 중에 절반 이상. 그리고 벤치 멤버들. 전부 다 국내 선수로 구성이 돼요. 이 전체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한 명 강해진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이천수 선수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 축구가 왜 안 되냐고.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가 하는 짓은 멀쩡한 뿌리를 썩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프로에서 뭔 짓을 해봐야 그 본질적인 강화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프로에서 저기 가봐야 내가 경쟁력이 없네?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정작 우리나라 구기 종목들이 강했던 때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던 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방법은 어릴 때부터 인원을 많이 확충하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고, 어릴 때부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안 되면 저걸로. 결국에 전략 전술이라는 건 결핍에 의해서 발전했어요. 쟤네는 저게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길까? 그 연구를 하면서 발전한 게 전략 전술이고 기술이에요. 없으니까 외국에서 데려오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배구의 경우는 진작에 라바니니 감독이 경고했습니다. 특정 포지션을 그렇게 외국인 선수한테 맡기면은 국가대표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이번에 차상현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아보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외국인 선수랑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경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입지전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선수가 와봐야 자기 자리 뺏길 일이 없는 사람. 아니면 외국에서 좋은 선수 뽑아오면 오히려 더 기회를 받게 되는 감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팬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따른다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국내 스포츠의 풀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한두 경기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외국 선수랑 경쟁해야지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아시아 쿼터도 하고 외국인 선수제도 하고 야구, 배구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전했어요? 발전을 하든가요? 똥인지 뭐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냐. 다 먹어봤어요. 야구도 농구도 배구도 축구도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된장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외국인 선수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경쟁이 성립이 될 때 얘기예요. 육성 실패를 외국인 선수로 가리려는 그 시도가 싫은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선수가 싫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외국인 데려와서 외국인 몰빵. 저 강한 상대 에이스를 꺾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까? 어떤 전술을 개발해야 될까? 이런 노력할 필요 없이 그럼 더 센 선수를 외국에서 데려오면 끝! 이게 하고 있는 것의 전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배구, 농구 전략 스타일이 크게 다른 데가 있나요?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 갑자기 연구를 엄청 합니다. 왜 국가대표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성하기 싫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싫고 인프라 확충을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국인 선수 제도예요.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의존을 학습해서는 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데려와도 의존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얘기해보세요.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발전한 우리나라 종목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만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 K리그가 외국인 선수를 골키퍼 못하게 했을까요? 모든 팀이 골키퍼 데려오니까 다 자체 골키퍼가 양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외국인 선수 제도가 지금 당장 빠진다 그러면 전 종목이 다 지금 여태까지 주전한 적도 없는 선수들, 경기 뛰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경기장에 올라올 거예요. 그럼 되게 답답한 과도기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걸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키워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때가 바뀌는 건데, 지금부터 제대로 바꾼다면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왜?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 말을 20년도 전에, 30년 전에도 하면서 여태까지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쓰면 벌써 됐겠네요. 오래 걸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래 걸리니까 안 해야 될 이유인가요,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700국에서 이 정도로 세계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되게. 10년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나라 건국이 몇 년인데, 그러면 6, 70년 걸렸다는 얘기인데, 6, 70년 걸리니까 나라의 발전에서 아무런 폰도 쓰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당장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무조건 수입에만 의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중국의 축구가 왜 14억이나 했는데 그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냐는 말이 나올 정도에 왜 망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해요? 망한 걸 따라해요. 우리나라 농구계가 어떻게 망했는지 배구계는 봤을 거예요. 그걸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세계 8강팀도 잡고 잘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엔 또 망하고 있는 배구를 따라하겠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망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할 얘기는, 구단을 창단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요. 최근에 구단이 창단해가지고 팀수가 는 리그가 두 개 있습니다. KBO하고 V리그 여자부예요. 예, 각기 여름과 겨울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제일 인기 종목들이에요. 7구단이 창단을 했어요. 뭐가 나아졌죠? 야구 9구단, 10구단 창단했어요. 뭐가 나아졌죠? 오히려 제가 일할 때도 구장에서 관계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8구장이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장훈님도 한국 인구를 듣더니 8개 구단이 맞다고 하셨어요. 팀수만 늘리면 되겠지? 되든가요? 안 되는 경험은 이미 해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팀수만 늘리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나아졌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